라미네이트를 했는데 깨진 분들, 거기가 없어졌다거나 뭐 이런 경우 이제 오시거든요. 12번은 목 부분이 깨지고 21번은 디스탈이 살짝 깨졌어요. 그래서 이분도 현미경 보고 레진만 살살살살 긁어내고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의 치과병원의 이상수, 조성근 원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뭘 잡았냐면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신미 치료라고 해야 되나? 이가 예뻐지는데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얘기를 하고 강북의 치과에서도 이걸 진행하고 있네요. 그쵸. 일반적으로 뭐 치과에서는 신미치료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아니면 신미치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용치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미용치료 그러면 왠지 진료랑은 좀 동떨어진 그런 상업적인 느낌이 나서 의사들끼리는 사실 좀 좋아하지는 않는 단어인데, 보통 이제 신미치료 또는 미용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충치가 있어서 당연히 앞니를 치료하거나 이런 치료를 할 때는 그런 신미치료 위주로 원하지만은, 요즘은 다들 관심이 많아서 충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셔갖고 그런 쪽에 치료를 문의하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죠. 우리 조 원장님이 이런 쪽으로는 치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많이 하진 않고요.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아픈 거 해결해주는 쪽으로 사실 포커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는 좀 생각이 그래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게, 먹는 것도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면 되는데 요새는 막 맛있는 걸 찾아서 먹잖아요. 그걸 또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치료도 너무 아플 때 빼지 않게 하는 치료, 뭐 아프지 않게 하는 치료, 그것도 치료지만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당당하게 웃을 수 있게, 내가 거울 봤을 때 스트레스 풀리고 기분 좋게, 이런 심리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씩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진짜 좀 보기 안 좋을 때는 제가 권하는데, 예쁜 걸 더 예쁘게 만드는 것도 정말 좋은 치료라고 많이 배우지만 저는 막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어요. 그쵸. 치아에 손을 대거나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거는 저희들이 원래를 최대한 보존을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의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이제 교육을 저희가 받고 왔었기 때문에 이를 깎거나 이런 치료들을 저희가 먼저 권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 한때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치과 쪽에서는 라미네이트 치료 되게 많이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사실 라미네이트는 굉장히 좋은 치료예요. 만약에 그게 정말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치료라면은 그게 치료라고 치의학에 정상적으로 등재가 돼 있거나 교육을 시키지는 않겠죠. 라미네이트가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는 조금 잘못된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라미네이트를 쓸 케이스가 아닌데 무리하게 이제 그거를 쓰다 보니까는 그런 부작용들이 조금 생겼던 거죠. 예쁘게 심미적으로 뭔가 개선을 위해서 케이스를 잘 보고 초이스를 해서 하면 좋은데, 라미네이트를 원장님들이 내가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어서 케이스도 아닌데 무분별하게 깎아서 붙이고, 이런 케이스들이 한때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많이 줄어들고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긴 한데, 한때 좀 문제가 됐었죠. 미용치료, 심리치료를 한다는 건 치아를 살짝이라도 깎거나 도포를 해서 미백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걸 해도 치아의 건강이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나요? 치료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득과 치료를 해서 잃게 되는 실을 항상 비교를 해야 돼요. 모든 치료는 해가 있어요. 허락받지 않고 하는 치료는 법적으로는 상해죄가 되거든요. 항상 해를 끼치는 부분들,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갖고 얻을 수 있는 게 충분히 많구나 라고 했을 때 이제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해 자체가 정말 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러면은 저희들이 권하지 않거나, 말 그대로 치의학에서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지는 못했겠죠. 의사들도 충분히 경험이 있고 착실하게 기초를 다지신 분들은 치료를 할 때 케이스 선택을 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항상 주의를 하시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해가 되지 않게 치료를 하게 돼 있죠. 의료인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윤리를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의사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라고 믿고 진료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또 종류가 요즘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라미네이트도 있고 이런 거 치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쉽고 해가 없는 치료는 미백 치료 같은 거. 그렇죠. 여러 치아가 밝아지니까 보기에도 너무 만족스러울 수 있고, 미백 치료가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신기한 치료가, 치아를 전에는 앞니가 뭐 얼룩얼룩하다 그러면 다 깎고 레진으로 다 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레진을 서서히 치아에 침투시켜서 얼룩얼룩한 걸 없애주는 아이콘 치료, 치아 삭제 안 하고 하는 아이콘 치료, 이런 것도 괜찮은 심리 치료더라고요. 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라미네이트 치료나 크라운 치료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올세라믹 치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요즘은 거의 올세라믹 크라운은 없어졌어요. 대부분 다 이제 대세가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됐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치료가 또 대표적이고,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크라운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철 치료의 또 대표적이죠. 가끔 보면은 앞니 이렇게 벌어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사이가 벌어지면 복 나간다고 대부분 싫어하셨기 때문에 혹시 산프라츠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듣습니다. 그 옛날 영화 같은데 보면은 금물을 이렇게 치아 테두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원래는 선플라워라는 미국 제품인데 그게 일본에 들어가서 선플라워가 산프라츠라는 그게 단어가 그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옛날에 이 사이 벌어지신 분들이 사실 많이 했던 치료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잇몸에 대한 치료들도 있죠. 잇몸이 이렇게 두껍게 막 자란 분들 치은 절제술이라고 해서 잇몸 예쁘게 잘라낸다거나 잇몸에 이제 까맣게 멜라닌 색소 있으신 담배 분들, 많이 피셨던 분들. 잇몸 표피를 이렇게 좀 벗겨내서 이 코랄 핑크색으로 딱 예쁘게 만들어준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도 그런 있죠. 것들도 사실 조금 있고 또 하나 또 대표적인 게 양악 수술이라는 것들. 그거 원래 이제 치과의 진료 과목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턱이 교정을 해야 되는데 치아만 갖고는 교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가 삐뚤삐뚤한 게 아니라 턱 자체가 이렇게 무턱이라고 그러죠. 턱이 들어갔거나 주걱턱들 턱이 나왔거나 너무나. 이런 부분들을 교정해주는 악교정 수술이라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미용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조금 있고 그것도 있겠네요. 보톡스. 그렇죠. 보톡스도 해가 없는 좋은 치료 중에 그렇죠. 하나죠. 사실 보톡스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 치료는 아니고 이를 좀 갈거나 아니면 이를 악물거나 이런 분들 근육의 힘을 줄여주기 위한 치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근육의 힘이 줄어드니까 얼굴이 자림해져 갖고 미용적인 목적으로 또 지금은 많이 쓰고 그렇죠. 계시죠. 이 많은 치료 중에서 원장님들이 봤을 때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추천할 만하다 그런 치료들이 있으신가요? 미백 치료가 제일 권하기도 편하고 비용도 좀 덜 드니까 만족도도 그렇죠. 높았던 것 같아요. 미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치아에 해가 없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미백하면 이가 약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저도 않죠. 미백을 하고 저희 가족들도 미백을 하고 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보톡스 치료가 또 가역적인 치료예요. 보톡스는 했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옛날로 좀 돌아오고 실질적으로 거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가역적인 치료들이라서 다시 할 수가 있는 그런 치료들이죠. 옛날에는 라미네이트 그러면은 이를 깎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무삭제 라미네이트라는 것들도 많이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실 분들은 치아가 가지런한 분들이 해야 돼요.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은데 라미네이트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이를 많이 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치아가 이미 가지런하다 그러면 거의 안 깎거나 그렇죠. 아니면 정말 다듬는 수준에서만 깎고 라미네이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그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몇 분 있어서 이제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했었는데 케이스 선택이 제일 중요하죠. 무삭제 라미네이트 하면 안 되는 걸 하면 세팅도 어려워요. 약간 치아가 작아서 틈새가 벌어졌는데 많이 삐뚤어지진 않았다. 이런 거는 진짜 무삭제로 해도 좋더라고요. 사실 교정이 미용 치료의 가장 또 좋은 방법인데 너무 이게 이제 길다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부분 교정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앞니 사이만 어긋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두 개만 이렇게 살짝 돌아가 있는 그런 부분들 부분 교정하면은 되게 좋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도 심하지 않으면은 부분 교정을 먼저 앞니만 조금 가지런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를 하면은 치아가 많이 삭제가 되거나 맞아요. 어디가 시리거나 그런 일 없이 잘 해결할 수가 있죠. 부분 교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하지만 않다면은 보통 한 6개월 안쪽에서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삭제를 안 해도 되는 케이스라면 라미네이트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또 케이스를 직접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우리 조 원장님이 또 좋은 케이스들이 있으시죠? 미백 치료는 너무도 많이 하긴 했는데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네. 미백 전 사진이랑 후 사진 보면은 색깔이 그 전에도 아주 노랗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미백하고 더 많이 밝아지니까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그렇죠. 한두 시간 누워있다 일어나면 이렇게 변한다. 이건 정말 아이디어한 거죠. 부작용도 없고 권할 만한 치료다 생각을 항상 조 하고 원장님 있습니다. 미백하셨어요? 아니, 저는 다음 케이스는 라미네이트 케이스인데 라미네이트를 저도 막 권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라미네이트 한 케이스는 다른 병원에서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깨진 분들 거기가 없어졌다거나 뭐 이런 경우 이제 깨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시거든요. 그거를 라미네이트 했었는데 깨졌다고 다 깎고 크라운을 하는 거는 아깝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되게 저는 많았어요. 그런 거 현미경 보고 마취 안 하고 마취하면 혹시 치아를 더 깎게 될 수 있으니까 현미경 보고 라미네이트만 살살살 긁어서 떼어내고 마취를 안 해도 이미 라미네이트 돼 있던 걸 떼어내니까 안 아프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 찍어 놓고 번 떠서 그 다음에 붙이고 끝내는 첫 번째 환자분도 이제 12번하고 21번 라미네이트가 12번은 목 부분이 깨지고 21번은 디스탈이 살짝 깨졌어요. 현미경 보고 긁어냈는데 하나도 안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떼어내고 붙였는데 아주 만족하신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원장님은 저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원장님인데 라미네이트를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치아가 많이 안 좋은 상태셨나 봐요. 연세도 많으셨는데
왔는데 그 원장님이 레진으로 예쁘게 앞니를 다 떼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으셨다고. 근데 저도 레진 치료 그렇게 많이 하는데 단점이 시간이 지나면 약간 색깔도 어두워지고 표면이 좀 불규칙해져요. 울퉁불퉁해지고 마모가 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보기가 좀 안 좋아져서 새로 하려고 오셨는데 레진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레진으로 또 하면은 수년 지난 후에 이럴 것 같다. 라미네이트가 어떠냐. 그래서 이분도 현미용 보고 레진만 살살살살 긁어내고 라미네이트를 해드렸죠. 11번, 21번 두 개 레진 벗겨내고 했는데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수리하는 파트 쪽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 원장님은 뭐 워낙 치아를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그럼 케이스가 둘 다 좀 좋은데요. 삭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빵미리 삭제인가요? 그렇죠. 전혀 삭제 안 하고. 그러니까 전혀 안 할 수도 있고 치질 자체가 이렇게 보면 좀 불규칙할 수 있어요. 자연치들은 그런 것들 다듬는 수준에서 정도만 조금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케이스에 따라서는 살짝 다듬어야 그렇죠.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외소치라든가 이런 경우는 진짜 본반 뜨고 보내는 케이스도 있어요. 자, 오늘은 일단 이제 신미치료 첫 시간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신미치료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좀 여러분들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좀 구독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